자, 보자. 13번부터.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to be concerned about language attrition. attrition은 감소란 뜻이야. 그러니까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와 관련해서 언어, 저기 감소, 언어가 소멸되는 것에 있어서 걱정거리들에 대한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언어 소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네요. 자, 언어 소멸이 우려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전달하면서 지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attrition이란 단어만 알면 이 지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자, 2번부터 쭉 연결을 해볼까요? 자, language is a key part of each person's identity. 자, 제가 리딩 부스터, CD 리딩 부스터 가르칠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매번 얘기하잖아요. 언어는 그 민족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김예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양 애들은 예진 킴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름을 통해서도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존재할 거다. 이름을 만든다라는 것에서는 인류 보편적인 공통성이 있으나 그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문화권마다 다 다르죠. 그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이겠어요?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홍콩 사람들 바이링구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두 개를 자유자재로 써요. 왜냐면 홍콩은 예전에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홍콩 사람들은 중국어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잘합니다. 그러면 중국어랑 영어를 할 때 홍콩 사람들은 중국어를 할 때랑 영어 할 때 바디랭귀지가 달라져. 이해돼? 그래서 언어가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한국어보다 좀 더 많이 봐요, 하루에. 이제 영어로 혼자 얘기할 때랑 한국어로 얘기할 때 뉘앙스라든가 이런 바디 랭귀지라든가 이게 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체성에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 group's cultural and social heritage. 그래서 어떤 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유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local communities who have lost their language. 그래서 언어를 상실한 지역 사회는 about, 특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as a deeply cultural loss. 그러니까 이 언어 상실을 이은 언어 상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걸 아주 깊은 문화적 손실이라고 받아들인대.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리면 뭐와도 같다라는 거야. 얘네가 문화를 상실한 것과도 같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which is accompanied by a loss of a sense of self.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단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정체성까지 사라지는 거야. 엄청 무서운 거지. 개인성, 자아가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국사에서 배우잖아요. 1940년대, 30년대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제가 뭐 하기 시작해? 한국어 못 쓰게 하죠. 한글 못 쓰게 해요. 그때 그래서 아득바득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글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게 왜 그러겠냐는 거야. 우리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speakers whose languages are not endangered. 그래서 언어가 소멸하지 않는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are also aware of the importance of language as a marker of identity. 그래서 마커는 그 우리 마크, 표식이란 뜻이야. 그래서 정체성의 표식으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대. 그리고 pay great attention to differences in dialects and speech patterns. 그래서 사투리나 아니면 언어 그 패턴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부산 사람 그 경상도 사투리 부산이랑 대구 다른 거 알죠? 그지? 그렇듯이 그런 것들에도 미세한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랑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아마도 가장 compel은 강요하다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ing를 써서 현재 분사를 쓰면 compelling은 강력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언어의, 그러니까 봐, attrition이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단어를 그나마 좀 너네가 알만한 단어로 치환되어 있는 게 이렇게 in danger만 뜨죠. 이런 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표시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언어 소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걱정을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speakers who lost their part of their heritage deeply regret it and grieve over it.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소멸했던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게 문제는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언어는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준아 써야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언어는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소멸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So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자, 많은 각기 다른 지역사회, 전 세계, 그러니까 문화권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권들이 are currently engaged in. engage in은 뭐뭐에 몰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anguage revitalization. 얘들아, vital이 뭔지 알아? vital? 이거 내가 계속 잡아주잖아. 유반이 어때? vital 뭐야? 혹시 예전에 메디컬 드라마 자주 봐요? 잘 안 봐요? 바이탈 체크해라고 하거든. 바이탈 띡, 띡, 심박수. 바이탈이 생명이란 뜻이야. 바이털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 바이털을 re라고 했잖아. 다시죠. 그러니까 re를 붙었으니까 다시 소생시킨다는 뜻이야. 다시 살린다는 뜻이야. So revitalization efforts.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를 살리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some of those groups whose languages are extinct are now attempting to resurrect. resurrect는 디아블로는 어차피 당연히 모를 테고 디아블로 2에 뭐 resurrection 막 이런 말이 있는데 resurrect는 소환하다는 뜻이야. 다시 불러일으키다, 불러들이다. 그래서 그 resurrect는 당연히 revitalization은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역사든 살아남아 있으면 어떻게든 다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권에서 언어를 소생시키려는 노력이 있다. 어디서 뭐 드르륵 소리가 나지? 네가 내는 거야.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 다 했어? 빨리 마무리해. 안 했으면. 안- 확실해? 눈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 뭐 크게 뜨면 눈 거짓말 아니야? 빨리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해 할 때. 아니 빈칸만 하라 했잖아. 다 했어? 가. 너 토요일에 숙제 안 돼 있거나 빈칸 테스트 엉망이면 그것도 잔류 학습할 거야. 알겠지? 가져가. 그걸로 공부해야지. 알겠어? 약속 지켜. 하원 체크하시고 갈 때. 지운다? 자, 문장 독해로 넘어올게요. 자, 1번 문장부터 볼까요? 자, attrition은 좀 어려운 단어로 써있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서 찾아서 써라. 물론 그런 문제의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하지만 그래도 잡아드리면 endangerment라고 하면 되겠죠. endangerment. 그래서 요거는 찾아쓰기 포인트일 수도 있다. 좀 무서운 상상을 해봤는데 에센셜에다가 빈칸 때려놓고 찾아 쓰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단 어형 변화가 있어야 할 수도 있음. 그러면 아까 revitalization에서 vital만 떼야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단어, 그런 무시무시한 짓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vital로 바꿀 수 있어야지. 현우 고생했다. 자, vital 정도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선 근본적인이라는 뜻에서 fundamental 그리고 근본적인의 또 하나의 또 다른 유의어 underline 이렇게 요거는 두 단어 다 근본적인이란 뜻이에요. 근본적인.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볼게요. Local communities who have lost their language까지가 관계절이죠. 그리고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일 거고 자, 선행사인 local communities가 주어이자 선행사이고 동사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수일치 조심하십시오. 알겠죠? 수일치 포인트예요. 선생님 수고 많았어요.
자, speak about it. 자, 이 it은 뭐 가리키는 거예요? language attrition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attrition. 그다음에 as a deeply cultural laws which is accompanied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인 거죠. 근데 얘는 사실 요 which is 있잖아.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냥 accompany에서 분사구 수식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지? 얘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됐지? 자, 다음 4번 문장. 시훈아, 너무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정 안 되면. 오늘은 제발 졸지 마세요. 자, 요거 조금 중요하죠. speakers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 요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지문은 문법 좀 조심하세요. 문법이 계속 나오네요. 자, speakers하고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 여기 3번 문장, 고생했다. 3번 문장처럼 주어 나오고 바로 관계절 때렸죠. 이러면 주어 동사 식별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얘가 주어겠죠. Speakers whose languages are not endangered.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끊어서 여기가 동사다라는 거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잖아. 선행사에서 선행사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사의 언어는 저기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텐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저기를 관계대명사 위치로 해놓고 틀렸냐 맞았냐 물어봐. 근데 보면은 language도 있고 지금 이거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 없잖아. 마치 완전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느낄 수 있냐고 관계 부사처럼 느낄 수도 있어.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구분 방법은 뭐냐면 일단 사실은 보통은 사실 대부분의 학교 시험이 whose의 자리에다가 위치를 넣어놔. 관계대명사 위치나 that. 그럼 맞아 틀려. 틀리지. 왜냐면 주어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고 부어도 못 오죠. 그러면 명사가 들어갈 명분이 없으니까 대명사는 절대 못 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틀린 부분 고쳐 쓰기 문법을 나왔을 때야. 그럼 니네가 이제 보통 저거를 뭐 where, in which 이런 걸로 바꾸거든?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요거 고쳐 쓰기 조심하세요. 고쳐 쓰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whose로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쌤,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뒤에 무조건 명사가 있을 거야. 왜냐면 뭐뭐의 언어라고 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뒤에 무조건 명사가 있을 겁니다. 소유격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전략은 뭐뭐의를 넣었을 때의 적절함만 느껴지면 돼요. 그럼 whose라고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가 위치야. 그러면은 일단 위치는 틀렸으니까 답이겠지. 이걸 고르는데 고쳐야 되니까. 스피커들의 언어는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았다. 오케이, 맞네? 그럼 whose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하지. 그러니까 when이나 where이면 말 그대로 스피커들일 때? 말 이상하잖아. 스피커들에서?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 간단하지?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 수능에서도 나와. 뒤에 명사가 무조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뭐의 명사 이렇게 하면 돼요. 쉽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marker 표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표식이니까 뭐 심볼 같은 거, symbol, 형상, 심볼, 상징이란 뜻이죠. 자, 컴펠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력한이란 뜻이라고 했지. 강력한이란 단어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pot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potent는 강력한이란 뜻이에요. 지훈아,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하잖아, 그지? 소리가 자꾸 나잖아. 응? 집중 좀만 합시다. 오케이? 자, about language endangerment. 요거는 이제 아까 attrition이랑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attrition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 이러면 이제 찾아쓰기가 되겠죠? 물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래서 endangerment is that. 자, 저 that은 당연히 뭐겠어요?
reasons to be concerned about language endangerment is 자 주어가 얘 동사가 얘거든. 얘는 주어는 누굴까? endangerment지 라고 하면 안 돼. 누구냐면 원이야. 조심해야겠지. 주어랑 동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to be concerned about language endangerment는 reasons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뭐뭐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치?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요것도 동사 식별 잘하고요. 왜냐면 스위치로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수니까. 근데 주어랑 동사 위치는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라고 해서 보어 자리지. 그러니까 명사자니까 접속사 된 나와야 될 거고요. 여기서 끊겨서 the speakers who lost this part of their heritage까지가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쓰인 거고 그래서 얘가 이 절의 주어니까 CS라고 할게요. CS 그리고 V가 CV가 되겠죠. CV1, CV2 그러니까 복수니까 요거 저거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수일치 조심하세요. speakers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문법으로 나오겠지. 이거 문법이야 무조건. 그리고 고쳐 쓰길 거야. For this reason,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이것도 마찬가지. different communities잖아. 그러니까 동사는 얘가 되겠죠. 자, currently engaged in 열중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몰입하고 있다, 열중하고 있다. 그래서 engaged니까 뭐 이거는 참여하는 거니까 involved도 괜찮겠는데요. 그죠? involved. 아니면 participating이라고 해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engage의 뜻만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잡아드린 유의어고요. 그래서 열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갈까요? 자, 7번. 저기 바꿔야겠네. 자, some of those groups 또 나왔다. 소유격 또 나왔죠. whose 여봐 이렇게 명사가 나올 거야. whose languages are extinct.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are now attempting to resurrect. resurrect는 만약에 앞에서 찾았어라라고 하면 revitalize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extinct는 사라졌다, 소멸됐다라는 거니까 멸종했다. 이건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됐고요. Then from whatever records have survived. 자, 전치사지. 네. 관계대명사가 두 개. 첫째, 사가 있어 없어. 그치 왜? 걔가 선행사니까. 그럼 명사. 명사 역할 또 그러면서 관계절 구성. 그러니까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Whatever records have survived. 어떤 기록이든 살아남은 것이면 그거 다 그거로부터 부활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whatever는 그냥 그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겠는데 그냥 얘 이렇게 해석 수식하고 있네. 그래서 그냥 해석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현재 완료를 쓴 건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완전히 살아남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완료를 이걸 문법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쓰인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기록을 무엇이든지 끌고 와서 그것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 댐은 당연히 누구 가리키는 거야? records가 아니라 앞에 있는 languages 가리키는 거겠죠. 이 정도.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찝어줄게요. 댐은 languages. 자, 이 정도 보면 됩니다. 내용 되게 쉽죠? 근데 지문이 단어도 그렇게 어렵게 낼 게 없죠? 이거 문법이야. 알겠지? 그리고 문법도 절하면 서술형 내요, 이거. 너네 고쳐쓰기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사실 고쳐쓰기 안 내는 학교가 있을까? 웬만하면 거의 다 내요. 아니면 그걸로 나올 수도 있죠. A, B, C, D, F, G 쫙 늘려놓고 맞은 걸로 짝지어진 것은 뭐 이런 걸로 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언어는 문화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살리려는 노력이 있다. 자, 준아, 언어는 문화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살리려는 노력이 있다. 이거 꼭 쓰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원래도 뭐였지? 이건 어휘 판단이었네? 그럼 이건 중심 내용, 그나마 내용 물어볼 거면 이거고, 어법이랑 어법 고쳐쓰기 이렇게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지문 볼게요. 14번 지문. 자, 14번 지문 지문 분석으로 넘어올게요. 아, 14번 좀 아름다워요. 좀 짧죠? 빨리빨리 봅시다. 자, 1번 지문, 1번 문장. 자, when individuals participate in green consumption. green이 무슨 뜻이에요? 초록색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 의미는 친환경이죠. 그치? 자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초록색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친환경 소비에 참가할 때는 우리 개개인들은 not being mindful of their actions. 근데 정작 우리의 행동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비판하고 있네? 그치? 개인들은 친환경 소비를 할 때 정작 자신의 행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딱 그 얘기예요. 카페 갔을 때 저기 일회용 컵 쓰면 환경이 안 좋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래서 텀블러를 사잖아. 텀블러를 사면 당연히 환경이 좋죠. 왜? 일회용 컵을 안 쓰니까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텀블러를 매 시즌마다 사. 이러면 오히려 더 개박살 내는 거야. 전기차도 마찬가지야. 전기차도 타면 좋아. 왜?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3년, 4년 타고 계속 바꿔대면 그게 오히려 환경 더 개박살 내는 거야. 그 차 하나 뽑아내려고 만들어지는 탄소가 얼만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사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부터 One of the key aspects of green consumption. 그래서 친환경 소비의 가장 핵심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mindset이야. mindset은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people must always search for more efficient ways to live. 자, 친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래요. 근데 this leads to constant consumption and replacement of goods. 자, 그러니까 친환경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경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더라고 했잖아. 그러면 더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this is not a mindful practice because people are not taking the time to truly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그러니까 친환경 소비를 지속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친환경 소비를 할 때 효율적인 방식을 찾는 거는 오케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 지속적으로 해버리면 결국 뭐냐면 우리는 전혀 마인드풀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가져올 결과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알겠지? 자, 친환경 소비는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소비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지속이에요. 지속적인. 그래서 지속적인 소비를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대표적으로 전기차를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개인은 아마도 이 전기차를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들은 ought to continue to use.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기차가 환경에 좋대. 어머, 그럼 우리 전기차 사자. 했는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가 4년밖에 안 됐어. 이러면 오히려 환경에 안 좋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를 일단은 계속 쓴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완전 퍼져서 도저히 못 쓰는 수준이 돼서 한 15년 정도가 됐다? 그럼 그때 전기차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사버리고 결국 탄소 배출의 감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소비가 아니라 소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왜? 소비는 무조건 탄소 배출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애초에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거를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자, 문장 독해 볼게요. 2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2번 문장부터 보면 자, one of the key aspects of green consumption is the mindset 하고 that 이렇게 시작했네. 그러면 that people must always search for 이 that은 뭘까? 일단 mindset 있고 얘랑 연관이 있겠죠? 그럼 뭐야? 관계대명사죠.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왜냐면 people must always search for가 있으니까 전치사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 타동사라고 보면 되죠. 전치사 때문에. 근데 efficient ways라고 해서 목적어가 있네요. 자, 명사가 들어갈 여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거 이제 장난으로 위치로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동격이야. 그래서 이거 접속사예요. 시험 문제 나오겠죠? 조심하세요. 자, 3번. This leads to constant consumption. 지속적인 소비. 그래서 뭐 persistent라든가 뭐 이런 단어. 자, 여기서 constant consumption은 긍정적인 어휘, 부정적인 어휘? 여기선 부정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악영향을 끼쳐요. 지속적 소비는. 자, 4번 문장 쭉 보면 are not taking the time. 자, 요 to truly understand는 앞에 있는 time을 부연 설명하는 형용사로 쓰였죠.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다. 이것만 보면 되고. 정말 안타까운 건 문법이 이거밖에 없어. 굵직한 게. 그래서 문법 문제를 출제하기가 조금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저기 테드 문제 내느라 문제 더 낼 수 있는 게 없으면 버려질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내용도 쉬우니까. 자, a mindful individual will understand that. 자, understand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 자리야 나서 접속사 쓰면 되겠죠. 자, that buying an electric car is unethical.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다,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부적절한이죠. 그럼 inappropriate 같은 걸 쓰면 좋고, 아니면 improper 이런 단어 쓰면 되죠. 부적절한이란 뜻이에요. 둘 다 improper. 다른 데서도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자, continue to use whatever vehicle they already own. own은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own.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own은 possess,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possess로 바꿔줄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because the production costs of an electric car or hybrid vehicle makes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negligible.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생산 단가가 그린하우스, 즉 온실가스 감축을 무시해도 되는 걸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치되고 무시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overlooked로 봐도 되고 ignored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단어들 PP로 써가지고 여기에 넣을 수 있냐라는 거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빈칸 채우기 이런 걸로도 출제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지? 요거 특히 조심해서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PP로 바꿔야 된다. 됐죠? 자.
친환경 소비가 아니라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 보니까 조금 대기업들 좀 비겁한데? 비겁하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뭐 애플로 가령 예를 들면 애플 친환경이다 뭐다 하면서 막 빼고 막 난리 나잖아. 뭐 케이블도 이제 안 주잖아. 막 그렇게 빼고 친환경이다 뭐다 하면서 막 하는데, 정작 사실 아이폰은 안 사는 게 친환경적인 건데, 안 사는 말은 안 하죠. 이런 거 보면 조금 비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업이 또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기업학자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미 늦었다. 소비 습관을 어떻게 되바꾸냐는 거야. 그지? 아이폰 솔직히 예전에 아이폰 쓰니? 다음 핸드폰 언제 살 거야? 1년 후에? 지금 거 언제 샀어? 아, 좀 오래 쓰긴 했네. 요즘 1년 쓰고 계속 바꾸는 사람들 많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중심 내용 출제가 유력하죠. 근데 중심 내용 말고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거 어렵게 내려면 요약문 같은 걸 낼 수 있겠는데 그럴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니 한 이 정도만 봅시다. 자, 15번 질문 볼게요. 자, 루틴은 무슨 말일까요? 루틴. 일상. 근데 이건 일상이 무슨 일상이냐면 짜여진 일상이야. 7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운동하고 1시에 출근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틀의 일상을 루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루틴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루틴인데 그 루틴을 얘기하는데 긍정서술을 해요. 루틴은 이롭대요.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뭐 하도록 해주냐면 get things done. 일들이 되도록 한대. without much thought.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 15번 질문 얘기하면서 꼭 너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인데 근데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 예진이한테도 많이 물어봤을 텐데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해요? 저는 습관이라 생각해요. 습관. 습관이 잘 형성된 애가 성공해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쌤. 부모님의 백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솔직히 통계 자료도 있어요.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도 정해진다. 불편하지만 그런 통계가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리고 서영고 대부분 다 특목고랑 외고 자사 막 난리나. 다 거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사고라고 있거든. 전국 사립형 자율고등학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사립 자사고랑 그다음에 저기 자공고 이거 다 합치면 전국에 6%밖에 없어. 근데 얘네가 스카이 배출 38%래. 스카이 정시수시 합격생이 6%인데 전국의 40%를 차지. 난리 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막 일반적인 명문고 있지, 뭐 휘문고, 경기고 이런 데 있잖아. 거기까지 합치면 50% 넘는다는 썰이 있어.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그게 진실인데 뭐 어떡해요. 그러면은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우리 공부 접을까 오늘?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없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야, 습관. 습관. 그래서 습관이 잘 형성돼야 돼. 그래서 잘 때 자고, 필요할 때 자야 될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래서 연대 애들이 좀 이런 스피릿이 좀 있거든. 얘는 놀 때 겁나 화끈하게 놀고, 공부도 화끈하게 해. 그래서 그런 좀 스피릿이 연대생들,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애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저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루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루틴은 내가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전교 1등은 어디 간다고? 중간고사 끝난 날? 독서실 간다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왜 그런다 그래? 그냥 맨날 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기말고사 남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무조건 전교 1등을 했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죠. 전교 300등을 하던 애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전교 300등 하던 애는 왜 성공했냐면, 그 성공의 기준이 공부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독서실을 가잖아, 중간고사 끝나고. 그럼 얘도 뭔가를 딴 데서 한다라는 거거든. 예를 들면, 요리에 심취해가지고 완전 밑에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12시간, 14시간 동안 맨날 식당에서 미친 듯이 일하고 막 해갖고 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지금 고참증 3개 갖고 있거든. 포르쉐만 2대 끌고 다니는데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곱창에 미치니까 포르쉐 2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이 제일 중요하다 봐요. 걔 엄청 가난했어 어렸을 때. 집이 뭐 잘 살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가령 만약에 우리가 매 아침마다 you had to relearn how to dress yourself or cook your breakfast, you'd never make it to work on time.
맨날 뭐 입어야 될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지를 계속 배워야 된다면 제 시간에 학교를 일을 하러 못 가겠죠? 뭐 이 얘기는 결국 루틴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줘서 이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 하나 했더니 세상에 좋은 얘기 다 해놨더만 갑자기 반전 때려버리네. 자, 근데 문제는 루틴은 안 좋을 때도 있어. 만약에 그게 prevent, 우리를 못하게 한대. 뭔가 신선한 통찰력을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갖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without이랑 좀 분명한 건 대립관계죠. 그래서 they are most dangerous.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얘네가 가장 덜 의식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준까지 덜 의식적이냐면 our perception and cognition are guided by them.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인지가 그것에 이끌린다. 그러니까 루틴에 이끌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제일 위험하대. 왜? 우리가 가장 덜 인지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전에 우리 엄마가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도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운전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러고 운전을 한다는 거야. 하도 맨날 가던 길이니까.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앞에서 킥보드 탁 튀어나오는 순간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루틴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가 너네 영어 가르칠 때 이거 안 하죠. 그러니까 내신이니까 난 수능에선 거의 안 하거든. 막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툭 끊고 이렇게 툭 끊, 막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나 이거 왜 안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니네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읽어서 이해하는 게 영어잖아. 언어잖아. 근데 니네 이러고만 있어. 다 읽었지? 이거 내용 뭐야? 모르겠는데요. 아니 읽었잖아. 안 읽혀요. 국어도 마찬가지야. 도식화를 막 뭐 열심히 해. 읽어. 이 내용이 뭐야? 모르겠는데요. 아니 읽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의식이야. 그냥 너무 무지성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끊을기가 쓸잘데기 없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저도 필요할 땐 끊으니까. 필요할 땐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영어는 위치 언어니까. 우리나라랑 기본적으로 언어의 태생 자체가 달라. 그래서 끊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나 심하게 끊어대잖아.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루틴은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이번에 학원 옮기잖아. 옮기는데 지난번에 베테랑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우리 보통 학원을 가면 가운데 데스크가 있잖아. 데스크 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거 해야겠죠?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거기를 차라리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부모님들이 들어올 때, 이 학원은 공부를 되게 빡세게 시키는구나라는 인상을 우리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생각해봐. 굳이 가운데가 데스크일 이유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편견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깨는 것 자체가 루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띵 했어.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다각도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 데스크 비싸. 어설픈 나무 목재인데도 이 정도 하는 거 하려면 50만 원 줘야 돼.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루틴이 왜 위험한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으려고도 노력해 보시는 게 또 좋아요. 그래서 5번부터 7번 보면 때때로 우리의 습관은 become integral, so integral. 인테그랄이 이게 그 수학에서 인테그랄 그 인테그랄 맞아요. 그래서 통합돼 있다는 뜻이야. 너무 합쳐져 있어서. 그러면 잘 봐. integral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여기서는 부정이에요. 여기서는. 그죠? 너무 하나로 합체가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요 봐. 여기 부정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습관으로 인식하기도 못하는 거야. 너무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게 가장 최고로 일하는 방식이라고 여기게 해버린다는 거야.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일하다 보면 나도 되게 공감 많이 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쌤 이거 이렇게 일하면 더 편하지 않아요? 순간 짜증이 나 처음엔. 내가 편해진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걸 제시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더 편해. 그러니까 이때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갇히는 거야. 왜? 내가 하는 게 짱이라고 생각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배우고 자꾸 새로운 거 접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봐 여기서 딱 얘기하잖아. 가끔씩 충격을 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멘탈의 패턴에서 반복되는 패턴에서 우리를 흔들어서 떨쳐낼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I call this shock a whack on the side of the head. whack은 뭐예요? 뭐야 이거? 뭐라고? 어? 이거 그건데. whack이 이렇게 후드려 때리는 거야. 후드려 때리는 거. 그 위플래시 알아요? 위플래시? 위플래시 이게 채찍이야 채찍. 휘치. 그래서 니네 채찍할 때 서양 애들 휘치 막 이런 소리 내잖아. 그리고 휘 이거야. 그래서 whiplash 이렇게 하거든. whack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whack on the side of the head and it can stimulate us to ask the questions that lead us to new answers. 다 필요 없고 뭐만 알면 돼? 요거. 우리는 이런 충격을 통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패턴에 얽매이지 않고 어서 와. 카메라 뒤로 이렇게 해서 저 가운데 앉으시면 돼요. 시험지 언제 줄까? 아, 뭐라고? 왜? 잠깐만. 신선한 관점을 얻기 위해 어, 뭐라 할까? 뭐라고 마무리 지을까? 얽매이지 않고 신선한 관점을 얻기 위해 충격 스스로에게 저 에스크를 좀 활용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되물라는 거잖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되물어라. 얻기 위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다. 예진이 혹시 뒤에 좀 더 수업해도 상관없나요? 혹시 어머니 데리러 오세요? 그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수업할게요. 저기 윤서 그래서 안 줘도 된다는 그 의미는 뭐야? 하나도 안 했어? 문장도? 그러면은 그럼 단어도? 너 바쁘구나 요즘. 뭐라고? 그건 아니야? 왜 안 했어 그러면? 사춘기 반항이야? 왜? 뭐 이유 있어? 이따 얘기해 봐. 그러면 단어 아예 못했지. 근데 어차피 오늘 진도범이랑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 있죠. 문장 지금 여기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저 얘네들 조금만 더 수업할게요. 그래도 되죠? 우리 좀 진도 좀만 더 뺄게요. 알겠죠? 토요일에 너무 고생해 이거 안 빼면. 자, 15번 문장 볼게. Routines are beneficial. beneficial은 이점이 있다니까 장점이죠. 그래서 advantageous라고 하면 되고요. advantageous. 자, 그다음에 allow 나오면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는 거 뭐 다 아실 거고. 그리고 get 같은 경우는요. get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pp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뭐가 된 상태가 되도록 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without much thought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니까 무의식이니까 unconscious 내지는 잠재의식적이다 라고 해서 subconscious라고 해도 되겠죠.
자, 2번 문장에 이 헤드는 왜 이렇게 썼을까? 매일 아침이라고 해놨잖아. 매일 아침이면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내일 아침일 텐데 왜 과거 시제 썼지? Why? 이상하지 않아? 뭔가 분명히 일찌감이 느껴지죠? 안 느껴진다고? 아니, 상처 have to라고 해야지. 만약에 너네가 매 아침마다 일어나야 한다면 당연히 상처에 have to를 써야죠. 왜 had to야?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 후쿠슈마. 이 D가 would야. 가정법 과거야. 그래서 과거 시제 쓴 거야. 가정법이어야 돼. if 있잖아. 가정법이야, 가정법.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다시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상황을 가정했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쓴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3번 문장. Routines can be harmful. 그러면 harmful은 we advantageous 깔맞춤해서 disadvantageous라고 하면 되겠죠? advantageous. prevent. 자, prevent 대표적인 친구. 딱 뭐 쓰면 돼? prevent A from B. keep. 알겠지? 못하게 하다야. 민서가 복습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짜로 시험 봐봐. 얼마나 맞추나 한번 보게. 알겠지? 그리고 한번 채점해서 나 보여줘. 오히려 잘 됐네요. 자, fresh는 무슨 뜻? 신선한이지. 이거 한 네다섯 번 했죠? and 뭐? novel. good. novel 무슨 뜻? 시훈아. 고마워, 소설이라 안 해줘서. 자, 신선한이란 뜻이야. 참신한.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They're most dangerous. 가장 위험하대요. 위험하다는 굳이 안 잡을게요. 저는 별로 안 잡아도 될 것 같고. 요거 문법적으로 좀 중요해요. 요거는 문법에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extent가 나오면 좀 자주 나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어쨌든 선행사가 얘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보통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extend 범위죠.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가장 우리가 덜 의식적이야라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요거는 해석할 때 to가 뭐뭐로 뭐뭐까지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는 수준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to which는 저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내신이니까 요거는 고쳐쓰기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고쳐쓰기 조심하세요. 그럼 고쳤으면 무조건 투부정사 써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위치로 바꿔놓고 맞는지 틀린지 틀렸으면 고쳐라 이거 있잖아. 그럼 이제 위치가 일단 틀린 건 알아 애들이. 왜? 여기가 다 있거든. 수동이니까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갈 명분이 없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고치라고 했을 때가 문제야. 그죠? 그럼 트위치로 고치지 못하면 이제 털리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to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수준까지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guided는 이끌렸다니까 drawn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drawn, 이끌리다. 자, so integral, 너무 합쳐졌다, 너무 우리께 돼버렸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 absorbed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adapt 써도 되겠는데. adapted. 이댓 왜 쓴 거야? 이거 접속사의 관계사야. 저 앞에 thinking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는데. 앞에 thinking 있잖아. 그럼 선행사죠. 관계대명사겠죠? 근데 이거 보시면 we fail to identify라고 했으면 identify가 타동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목적어가 있어버리네. 골 때리지. end는 콤마로 끊어버렸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접속사죠? 왜 접속사야? 왜가 중요하지? 탈락.
so that.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조심하세요.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that은 해석할 때 그래서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문법이겠네. 15번 문법 조심하자. 자, 7번. I call this shot a whack on the side of the head. 그러니까 왼쪽 머리를 이렇게 팍 치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를 의미하겠어? 당연히 그 의미는 루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stimulate는 자극시키다죠. 그러니까 자극을 시켜줘야 우리가 투부정사를 하겠지. 미래지향적 투부정사 쓰면 되고. questions that lead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동사 바로 나오니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일 거고요. us to new answers. new answer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novel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루틴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루틴이 무조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습관이 잘 형성되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루틴은 잘 갖추되 그렇다고 너무 그 루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려고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루틴에 너무 얽매이면 창의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루틴에 너무 얽매이면 창의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의미의 요거는 이거 연결사 문제였어? 이거는 뭐 다 나올 수 있겠다. 창의성이라는 것도 있고 틀 벗어난다. 저는 이거 요약도 괜찮고요. 중심 내용도 괜찮고요. 내용 위주로 출제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거 밑줄 긋고 의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법도 나올 수 있는데 어법 같은 경우는 ABC 박스형이 좀 유력해 보여요. 지문이 좀 짧아서.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 이렇게 4개 정도만 보세요. 아시겠지? 됐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5번 지문은 유바니어랑 그 다음에 문법 그 2개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나오면 쉽게 나올 거니까. 자, 16번 보겠습니다. 좀만 더 할게요. 잠깐만. 16번 편집이 안 돼 있네. 고뇌에 휩싸였네. 이번 주에 20번까지 안 빼면 좀 빡셀 수 있는데. 아니다. 자, 토요일에 그냥 마저 하고요. 지금 편집도 안 돼서 편집해야 돼. 그러면 그냥 토요일에 2시까지 오시고요. 그래서 2시까지 오시면 16, 17, 18 정도 나가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19, 20, 21, 22, 23, 24 6질문 다 끝내고 완전히 피니시 할게요. 왜냐면 목요일에 뭐 해야 되는지 아나요? 교과서랑 테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안 끝났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면 시험일 건데 아닌가? 시험일걸? 그 다음 주가? 12월 19일에 시험 보기로 했죠. 12월 19일에 시험 보고요. 목요일에는 모의고사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름답게 피날레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질문 있어요? 없죠? 자, 집에 갑시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응? 잠깐만.